자, 14번. 여기 f 프라임 줬고 여기서의 의미는 f1이 0이라는 것과 f 프라임 1이 2a-1이라는 거, 이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1이 3 플러스 a니까 얘랑 얘가 같다 라고 놓으시면 a가 4라고 나오죠. 그러면 f 프라임 x를 부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fx가 나오고 fx는 거기에서 이걸 가져다 쓰는 거겠지. 쓰면은 f1은 2분의 3 플러스 4 플러스 c가 0이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11.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항상 얘를 보면 두 개 이렇게 떠올리는 거고, 이걸 이용을 해서 푸는 좋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성윤씨 Y 빵으로 공채 펴놓고 하세요. 가져가서 그래서 잘 복습을 해줘야 하고, 얘랑 이제 그래프랑도 좀 엮어서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은. 다음 15. 잘 풀었네. 접선의 기울기가 구해지는 경우는 얘를 뭐로 해석하는 거다? f 프라임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게 전부죠. 임의의 점이라 했으니까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늘 그렇듯 얘는 좀 귀찮죠. 그래서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기를 지나는 곡선이라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C 구하는 거고, 16번도 임의의 점 똑같은 문제죠. 접선의 기울기. 17번. 자, 이 fx는 지금 보시면 x에 대한 함수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fx는 고정돼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fx는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가 중요하죠. 얘도 결국에는 fx가 움직이는 애인데, 마치 여기 위에 점이 있고 거기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부정적분이긴 한데 좀 한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얘도 사실 엄밀하게 좀 써주는 게 좋겠죠. 좀 표현이 허접한 문제인 거예요. 여튼 그렇다. 앞에 있는 문제들처럼 표현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렇게 표본을 해버리면 적분 상수가 고정됐다. 그거 이제 표현의 취지가 맞지 않지. 다르게 주던가. 별로 좋은 표현 아닌 것 같고, 맞추긴 했죠.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풀이는 똑같죠. 그 다음 18번. 이렇게 나오면 여긴 표현을 정확히 했죠. 한 부정적분 하나라고 정확하게 해줬고, 이렇게 생긴 애들을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함수 방정식은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많이 풀다 보면 좀
적응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 주어지면은 마음껏 대입해 볼 수 있다 했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막 대입해 보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주어진 식에서는 2를 넣는 것만 지금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라지 F2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함수 방정식은 대입할 수 있고 또 미분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이제 적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럼 얘를 이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석하면 이거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래서 미분을 해줍니다. 미분을 해주면 이게 fx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빠르게 미분을 해보면 그때 이제 또 얘도 미분해서 만든 녀석도 함수 방정식이니까 이 함수 방정식도 우리가 대입이 가능하다. 함수 방정식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내가 얘를 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대입을 해보면 일단은 이건 좀 정리를 해야겠네. f'x가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얘는 다시 이제 부정적분 해주면 fx는 마이너스 4c 얘 때문에 c를 구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죠. 별표 하나 해두시고 복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오랜만에 보면 어떻게 했더라 싶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든지 좀 문제를 변형할 수 있어요. 좀 주어진 것들에서 대입하게 하고 대입하게 하고. 19번. 얘도 이제 처음에 해석을 잘해야 돼. 얘가 x에 대한 식이라고. x에 대한 식. 그리고 fx가 한 단계 올라가는 애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미분하고 싶어 해야겠지. 미분하고 싶어야 한다. 여기도 dx/d 해보시면 fx가 튀어나오죠. 이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3x 제곱 마이너스 12. 그래서 여기도 앞에랑 똑같이 흘러가죠. 네, 중요한 것은 보시면 얘도 함수 방정식이고, 근데 그걸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야.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표현을 해줬을 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표현됐을 뿐이야. 여기서는 똑같은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냥 부정적분이라는 표현 자체를 혼합해서 쓰는 중이다. 엄밀히는 구별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쓰고 있다. 그러면 너무 헷갈려 하지 말고 그냥 한 부정적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엄밀히는 얘는 움직이는 애죠. 얘는 고정돼 있잖아. 예식이 어색할 수 있지만 약간은 좀 섞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로 다 표현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사라져요. 깔끔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를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 F형은 4다 이 말을 딱히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사용하면. 그래서 한 번에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통용되고 있죠. 그냥 눈치껏 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별표 하나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안에 있는 애들 같이 꺼내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얘를 hx라고 했어. 그럼 얘를 미분을 해. 그럼 그냥 hx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x fx라고 하면 돼요. 헷갈릴 필요 없이. 그리고 얘는 미분을 해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적어두시고 얘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fx를 이렇게 약분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만약에 fx가 0일 경우에 모순이 생기니까 fx가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fx가 만약에 0이에요. 그러면은 쏘리 얘를 만약에 넘겨서 fx x-2 f 프라임 x fx가 0 맞네. fx가 0이라고 하면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f0이 1이다가 모순이죠. 그러니까 fx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약분이 가능한 건데 원래는 함부로 이렇게 막 나누면 안 돼요. 이 경우랑 달라.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사라지는 거죠. 이거는 내가 얘를 나눠서 없애는 건데 나누려면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0이 아니라는 건 위에 이 친구 덕분에 이거 덕분에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f 프라임 x를 알게 됐으니까 부정적분 해주면 fx는 4분의 x제곱 플러스 c인데 0 넣으면 1이 나오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집어넣으면 답이 2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부정적분은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계속된다. 다음 21번 21번도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얘를 미분하라는 거니까 정정당당하게 미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f g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집어넣어라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적분을 해야 되겠구나. 적분을 해야 되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네. 왜냐면 지금 내가 프라임 값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거는 쓸모가 없었고, 적분을 해주면 적분은 그냥 되는 거죠. 적분할 때는 아까 막 같은 논리로 얘를 hx 취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3 한번 집어넣어봐 이런 말이죠. 3 한번 넣어보면 여기가 9가 나와야 되니까 9 빼기 1 c는 마이너스 1인 거고, 마이너스 1하고 이제 1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fx 그 다항함수라는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야겠네요. f랑 g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3 넣었을 때 2 나오는 게 f, f가 이거네. 얘가 f, 얘가 g. 간단한 문제였네요.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별표 하나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똑같은 문제죠. 패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자꾸 감을 길러야 돼. 얘가 부정적분이 되지. 부정적분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녀석이 gx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여기도 눈치껏 이해를 해야겠죠. gx가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걸 엄밀하게 또 해석을 해라 하면 gx가 움직이고 있는 녀석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생각을 하면.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다 고정된 값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차분하게 다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gx 자체는 x제곱 마이너스 fx가 되는 것이고, 그때 f0은 1이라고 했으니까 다 0을 집어넣어 보면 c만 남는데 0이다 이렇게 잡는 거고, 나한테 f1과 g2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얘도 적분을 해줘야겠죠. 적분, 부정적분 해주면 f랑 g의 곱이 2x 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다. 여기는 c가 1이죠. 똑같이 이걸 집어넣으면,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g로 정리해도 되고 f로 정리해도 되죠. 뭐로 해도 상관없고, 대신 이제 여기서 바로 해석을 해보자면 f랑 g의 합이 x제곱, 잠시만 0 집어넣으면 c가 0이 아니네. 1이군요. c가 1. c가 1 이렇게 돼야겠네요. 얘랑 얘를 연립을 해줘야겠다. 연립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앞에랑 똑같이 풀어내면 돼요. 잘 푸셨나요? 잘 안 됐어? 23번. 얘를 그냥 내가 예를 들어 f를 구하겠다. 그럼 g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되긴 해. 안 되진 않아요.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어차피 얘네 두 개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앞에 여기서 했던 아이디어를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뭔가 딱 맞아 떨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얘로 확인을 하겠다. 그러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되잖아요.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여기서 내가 c를 잘못 구했나?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fg f2x 그러네. 여기가 0이고 반대로 했군요. 여기가 c가 0이죠.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2,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f랑 g를 여기서 어떻게 갈라치기를 해야 더했을 때 이게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얘랑 얘를 한 세트로 보면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한 세트로 보면 이렇게 되고,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주는 거다. 그럼 누가 F고 누가 G인지는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이 동그라미 두 개가 G, 0 넣었을 때 1 나오는 거 박스가 F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도 지금 내신형 문제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24번 연속이라 그랬죠. 함수가 연속이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도함수만 알고 있으니까 부정적 분을 해서 fx를 구해줘야겠다. 계속 강조하지만 얘가 부정적 분이 되면 얘는 움직이는 애예요, 위아래로. 얘도 부정적 분되면 위아래로 움직여. 둘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잘 만나야겠지? 그거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 x제곱, 여기는 x 세제곱 이렇게 되고 서로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어디서? 1에서.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 25번도 똑같은 문제 줘. 똑같죠. 가운데 K가 들어갔을 뿐 K 때문에 좀 조건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이거 하나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늘 얘기하지만 별표를 쳐주는 이유는 복습할 때 시간이 부족하면 다 못 푸니까 일단 별표부터 풀어라 이 말이에요. 다 하면 제일 좋고. 26번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알면 원함수의 그래프도 알 수 있죠.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 빠르게 판단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랑은 별개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친구일 거예요. 감소하다가 어쨌든 뭐 더 많은 게 보이긴 하지만 여기가 상수니까 얘가 기울기 1차로 감소하다가 여기는 1차니까 여기는 또 2차로 감소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증가하겠다. 이런 판단은 빠르게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판단이 돼야 하냐면 여기가 얼마예요? 넓이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1인 거죠.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2에서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2 마이너스 1.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잘 보여야 한다 이런 거고. 문제에서 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다. 다음에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까지를 물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지.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때는 또 2죠. 2.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까지 갔을 때 이때의 함수값 여기가 2라는 거지. 차이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런 의미이다. 이거까지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도 해석이 가능해야 하고, 실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식으로 풀어야겠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식을 써보면 이 친구는 0 전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x 마이너스 1이죠. f 프라임이. 그러면 얘는 f는 마이너스 x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0을 딱 넣어보면 끝이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적분상수 필요 없이. 그렇죠? 적분상수의 결과까지 미리 본 거니까. 대입 해주면 아까와 같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
그래서 두 개는 적분상수가 같고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그 적분상수가 0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그림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죠. 얘가 쓱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갔고 여기랑 여기 값이 똑같고 여기 차이가 2였잖아요. 여기가 F 마이너스 3 여기가 F2 이렇게 되는데 얘가 원점이고 얘가 0,0을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가 3이군요. 세 칸 같네.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세 칸이니까 이게 넓이가 3이네요. 아까 내가 2라고 했는데 3이 맞습니다. 다시 깔끔하게 이 도함수를 가지고 깔끔하게 풀어보자면 감소 증가인데 얘가 2차 함수니까 이만큼 감소하고 증가한다 이게 똑같다 이런 의미죠. 어디서? 2에서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리고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로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이때 마이너스 3을 물었으니까 나한테 이게 좀 연장을 해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넓이가 3이니까 여기가 3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얘가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가 0,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3,3이 되는 거고 여기가 2,0이 되니까 답은 3 더하기 0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란 말이 없으면 여기 지금 보라색 직선이랑 파란색 곡선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5번 하나 정도 잘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27번 얘를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 설명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는 정석적인 풀이를 하는 거였고 하나는 부정적분으로 푸는 거고 하나는 편미분까지 설명을 했었더랬죠. 기억이 안 나겠지만 편미분 들었던 흔적은 있어? 머리에서? 그치? 편미분까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해서 얘를 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물어보면 미분 단원에서 끝이고 F를 물었다? 적분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F'을 빠르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때 Y를 H로 보는 거죠. 이제는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당연히 리미트 h는 0으로 보내는 거고 그러면 이때 이 y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같이 해석을 해줘야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해석을 해줘야겠다. 이 정도는 이제 눈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뭘로 해석해야 돼 이를? 일이 뭐여야 문제가 의미를 가질까? 이제 F0하고 관련이 있어야겠죠. 여기를 Y라고. 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F0이어야지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풀었으면 여기 생긴 것만 봐도 알아야 돼. 여기 지금 x가 없잖아. 그렇다는 건 상수항이라는 소리야. 상수. 여기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x가 살겠지. 이렇게 하면 뭐 2x가 살고. 많이 풀면 이제 이런 게 잘 보여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f'x가 2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고 fx는 2x 플러스 c인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f0 값을 줬기 때문에 f0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중요하고 여기는 좀 다 별표를 할게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유익하니까 별표 28번도 방금 봤던 것처럼 자 y가 2개 이상 있으면 여기 0으로 갈 거야. 얘는 얘 살겠네. 뭐 이런 게 이제 보여야 한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붙여줄 거니까 f 프라임 x가 프라임 0 플러스 x 제곱이다. f 프라임 0은 얼마예요? 여기 0 넣어보면 되지. 영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와요? 맞아요. 맞지 않나요? 아닌데요? 뭐가 잘못됐죠? 여기까지 식이 맞지 않나요? 여기에 0 넣으면 0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0을 넣는 거 아무 상관없지. 이게 사라지는 거니까. 뭘 넣어야 돼? x에다. 그렇지. 2를 넣어야지. 2를 넣으면 여기가 4고 여기는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찾을 수 있고 부정적분 한 다음에 F3 구하는 문제니까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29번 별표 2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가 한 번 더 나오는 거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 극값은 뭐가 결정하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아니야. 전 그렇지. 부호 변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는 뜻이지.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증가하거나 감소. 증가하거나 감소? 누가? 함수가? 얘 의미는 f'x가 이렇게 되거나 이거라는 의미지. 그래야 부호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fx가 증가하거나 fx는 감소해야겠죠. 꾸준히. fx 입장에서 말하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가 맞는 표현이고, 이것도 엄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 발레까지 막 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차피 당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함수란 말이 없긴 하지만 수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게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이 도함수가 부호가 0보다 항상 같거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0보다 크다면 속편한데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니까, 다항함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바운스 한다는 소리예요. 최소 근이 있더라도. 근이 없거나 근이 있으면 바운스다. 슬라이드 안 된다, 크로스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중근을 가져야 한다. 근이 있더라면, 또는 허근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얘를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근이 없거나 바운스여야 한다. 그 말은 허근이거나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겠지. 그리고 지겹도록 많이 봤으니까 이제 얘는 딱 보는 순간 얘가 2x 플러스 f 프라임 0이라는 거 바로 나와야 하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어쨌든 얘는 f 프라임 x고요.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건 얘를 말하는 거잖아. 얘를 미분했을 때의 도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dxt. 여기도 dxt 하면 적미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x 마이너스 2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허근 또는 중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중근을 갖는다로 해석이 돼야겠지. 그 말은 f 프라임 0이 얼마다?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전 개념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문제. 좋은 문제지. 이런 거 외우면 안 되고 내가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저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별표가 2개짜리다.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오겠죠. 특히 풍학은 해결형 문제죠. 알면 맞추는 거. 우리가 엄밀하게는 얘를 증가라고 하지 않고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했죠. 엄밀히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얘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딱 보면 다항함수잖아. 여기서 지금 딱 보면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통용해서 쓰는 거야. 수투니까 미적분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나머지는 똑같죠? 얘 마이너스 4 부정적분한 다음 대입한다. 시험은 항상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끝내버립시다. 그냥 한 김에. 자, 이제는 극대 극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극대값에 대한 해석. 극대는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부호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렇죠. 더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0을 거쳤다 마이너스가 된다. 는 거죠. 그러면 근데 얘는 2차 함수고 여기서 극대를 갖겠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3인가? 그래서 종합해보면 f 0이 2다 뭐 이런 말이겠지. 극소값을 물어봤네요. f 3은 얼마니? 그러면은 이제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이 면적 얼마예요? 6분의 2 3의 세제곱 9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지 바로. 왜? 이게 뭐니까? 함수값의 차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직접 구하지 않고 바로 딱 끝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9만큼 간다는 소리죠. 면적이 9니까. 오늘 이제 스포를 하자면 시험을 보려 했는데 다음 주로 미뤘으니까 유란이는 시험을 수요일날 봐야겠구만.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이거지. 함수 그래프 4개 그리고 공식 6개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2차 하나, 3차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죠.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 그다음에 4차. 여기서 2개, 4차. 여기서 1개. 공식 다 적을 줄 아시죠? 근데 수요일에 수학여행가요? 아 그래? 그 다음 수요일. 아 수요일 못 오구나. 수학여행. 포함 다 가겠구나. 큰일인데. 30번이었고요. 31번도 풀어볼까요? 방금 풀었던 원리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정석대로 풀면 f 프라임 x가 ax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극대값이 3, 극소값이 2라는 건 여기가 소잖아. f 프라임 아니 f0이 거꾸로 적었네. f0이 마이너스 1이고 f2가 3이다. 그러면 얘 부정적분 해주면 3분의 이렇게 안 되냐?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c 두 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쉽게 답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이고 대입하면 a를 나올 것이다. 이게 기본 정석 풀인데 많이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극대값, 극소값을 줬어.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뭘 의미해? 얘가 4 최 유닛 세제곱이라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때 이 최대값은 3차의 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를 좀 알려준 거야. 이 넓이가 얼마라는 소리? 4. 그렇지. 얘 넓이가 4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F1을 물어봤어요. F1은 변곡점이잖아. 딱 중간이니까. 그렇지? 1일 때는. 그러면 우리가 극대값이 3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면 당연히 변곡점은 1이겠지. 딱 보면 그게 보여야 하는 거야. 알려주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0, 마이너스 1이고 2, 3이라고 했으니까 1, 1이겠지. 그럼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3차의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 유닛이 얼마야? 얘를 딱 보는 순간 유닛 얼마? 1. 그러면 최고창이 얼마? 1. 얘 개수가 1이라는 거야.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인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딱 보면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어쨌든 근데 걔를 미분하면은 3차가 떨어지니까 3이 되잖아. 3. 그러니까 얘는 3a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얘를 그냥 딱 이런 문제를 보고 아 얘가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2구나를 바로 써야 돼. 여기까지가 머릿속에서 차라락 돌고 바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을 해야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스킬과 공식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하다. 별표 복습할 내용 있죠? 여기도 문제 답만 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좀 봐라. 적어야 할 것들은 적어두시고 가장 좋은 건 이해하고 자기 말로 적는 거겠죠? 대칭성을 이용을 좀 해서 푸는 거다. 자, 32번. 이것도 중요하네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 했고 가가 우함수지, 우함수. 그러니까 미분에서 우함수가 됐다는 건 3차 함수는 뭐였다? 미분했는데 우함수래. 그럼 3차 함수는 뭐였다? 기함수.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인 건 맞아요. 미분했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적분상수가 사라진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기함수 플러스 C도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3차 함수가 x 세제곱이고 2차가 없다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다음 여기를 이제 ax를 합시다. 적분상수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를 읽고 이렇게 쓰는 게 실력이다 여기서는. x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x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극소값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선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프라임 2가 0이라는 사실과 말 그대로 f2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됐죠? 그러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미분하고 대입하고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도 구할 수 있고 뭐 다르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풀면 좋겠죠. 그리고 얘를 또 이제 뭐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할 때 얘를 동시에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함수라는 것은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극대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최고차항을 알려줬으니까 처음부터 f'(x를) 내가 3x-2 x 플러스 2로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나서 부정적분을 하라가 취지인 것 같긴 해. 나는 부정적분을 안 썼잖아 선생님은. 나는 미분으로 푼 거고 여기는 부정적분이 취지라면 이렇게 풀어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똑같죠. 이렇게 했으면은 바로 A 값 나오고 이제 대입만 해서 적분상수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이다. 요지는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 미분과 적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개념들이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외로 또 복습을 게으르게 해서 안 되는 게 이런 극값에 대한 개념들, 증가, 감소 이런 거 엄밀하게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설명했을 때는 끄덕끄덕이 될 거야. 근데 이걸 스스로 내가 그냥 생각을 유추해 나가야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쉬었다 하죠.